생명띠라고 불리는 이유, 한지원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뒤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와 이렇게 그대로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보자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아니고 이분인 것 같아요. 환자복은 어떻게 되나요? 만나는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그 받친 기억은 없고 이제 아플 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눈만 감고 있었어요. 차 다리 쪽에 이제 안에 피가 고여 있다가 그 안에 염증이 생겨서 2차 감염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4차 수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주행속도 그대로 달려온 트럭은 제보자 차량의 뒷좌석까지 파손시켰는데요. 생명을 건진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은 왜 이곳에 멈췄을까요? 강아지 살리려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영상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보자 앞으로 이미 멈춰선 차들이 보이는데요. 이유는 바로 요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제보자 역시 캄베라 차이로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췄었는데 트럭은 그러질 못했네요. 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살았냐고, 가는 살았냐고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경찰관 말로는 그 강아지를 이제 포획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에겐 대처할 시간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해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스베이거스 티켓이네요. 네. 5일날 이번 회의 장소인 라스베가스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제보자는 정말 비행기 탈 일만 남았었는데 제보자의 차량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서 견인 차량이 달려오는데요. 아이고. 충돌한 트럭이 제보자의 차량을 덮쳤습니다. 그날 당일날 출국을 못하고 응급실로 일단은 그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 신호는 분명 녹색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견인차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좀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죽는구나. 사고 당시 트럭은 전복되면서 제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떨어졌는데요. 사고 처리를 도와야 할 견인 차량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긴급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견인차의 운행 질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꿈에 그리던 생애 첫 차인데요.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 진짜 기분을 말할 수 없이 되게 엄청 좋았습니다.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2시간쯤 흘렀는데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아이고. 방금 말씀하신 새 자동차는 어디로 가고 도로의 파편은 또 뭔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하도 많이 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대체 뭐가 제보자를 잠까지 설치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는 어머니와 함께 새 차를 인도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보자의 차량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급기야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파란 차가 핸들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었던 덕에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이 트럭에게 있었습니다. 도로 가장 끝에 달리고 있던 트럭이 한꺼번에 여러 차로를 변경해 들어온 건데요. 다행히 트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지만 제보자의 새 차량은 안타까운 피해가 남고 말았습니다. 놀란 제보자는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가는데요. 무슨 얘기를 왜 나누셨나요? 운전 이렇게 하셨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상대방은 그 상황에서 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후에 트럭 운전사는 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비접촉 사고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주변 상황을 염두하고 한 번에 한 차로씩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껴서 가야 돼. 운이었죠. 정말 천운이었죠. 어떤 사고였을까요?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죠. 차체가 많이 파손됐는데요. 영화 아닌 영화를 봤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보자를 구한 행운의 열쇠는 바로 안전띠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가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충격에 두 차량 모두 전복되고 말하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상대 운전자가 뭐라든가요? 갑작스럽네요. 차 문을
어떻게든 열고 그분한테 가서 이제 그분들 창문을 열어주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내리셔서 저에게 했던 말이 미안하다? 젊은 사람이 왜 차선을 끼어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잘못을 했나? 자, 누구의 과실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봤는데요. 제어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이미 운전자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함께 도로에 있던 제보자의 차량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고에 비해 제보자에게 큰 외상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가장 큰 거는 이제 안전벨트였죠. 안전벨트였어요. 안전벨트고 당시 두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안전띠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가족에게 얼마 전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라디오가 영어로 뭐야? 하하, 버스가 영어로 뭐야? 아이랑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얼마나 즐거운지 노래가 지금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영어 괜찮아? 아이들. 지금 제보자가 먼저 아이들을 진정시킵니다. 괜찮을까요? 애들 괜찮을까요? 조금만 있어, 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괜찮아, 있어. 아이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있어. 다행히 차에서 전부 다 안전하게 차에서 탈출할 수는 있었습니다. 전부 다 안전벨트를 얼마나 하고 있었어요.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은 머리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목도 많이 생각하기도 다치고. 싫어요. 막 여기저기 부딪혀갖고 막 날아가고 막 이랬을 텐데. 아이고 저런. 당시 제보자의 가족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무사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하라고 이렇게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좌석 안전벨트. 제가 이번에 그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보하게 됐어요. 아, 직접 운전했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누가 운전자가 있어요. 아니 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자, 올해 나이 2살 최연소 졸음 운전자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준이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소화시킬 겨를도 없이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네, 안 옆에 돼요. 꼬마 숙녀가 오빠가 졸음 운전을 한다고 알려주는데요. 아이고, 근데 우리 태준이는 이미 잠에 그냥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꽤 아팠을 것 같은데. 꽤나 아팠겠어요. 태준이는 정신을 차리고는 얼마 못 가. 이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말해줬지만 자, 다음 영동 고속도로 사고 영상으로 그 위험성을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흰색 승용차가 얼마 가지 못하고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워낙 없어서 혼미해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대로. 괜찮다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살펴보면 이 흰색 승용차가 차로 가운데로 달리지 못하고 계속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잘 보십시오.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못했습니다. 졸음운전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금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가까이 갈수록 생각보다 더 넓은 구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가 다 검은 연기로 뒤덮여가지고 앞을 분간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 연기가 나는 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차량 쪽에서 대형 트럭 쪽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 있는 게 목격이 됐죠. 네,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도로에서 시뻘건 화염이 계속 치솟고 있었습니다. 2차로로 주행하던 차가 3차로로 주행하는 차로 추돌을 한 건데 페인트 한 100여 통이 실려 있었는데
충돌 사고 직후 트럭은 방음벽 쪽으로 밀려나는데요. 그러면서 차량과 방음벽 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100여 통의 페인트는 연쇄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요. 사고 차량은 완전 전소됐습니다. 근데 추돌한 차 운전자 진술은 몸이 많이 아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추적은 혹시 졸음운전이 아닌가.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졸음운전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동안 단 1초를 졸게 되면 차량은 이미 무려 30m 가까이 질주하게 되는데 운전자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신체가 보내는 적색 신호, 반드시 졸음이 몰려올 땐 쉬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딸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이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청이더니 차가 부딪히면서 바로 가로등이 바로 쓰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저도 그냥 그 가로등이 제 차를 그냥 덮치는 줄 알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사고로 가로등이 지금 없는 상태였는데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주유소 출구하고 요 진입로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운전자가. 네, 도로에서 운전자의 순간적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초행길에서는 더욱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의 한 터널 입구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서서히 터널로 들어서는데요. 옆을 보면 지금 사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네요. 갑자기 환한 데다 터널 들어가면 이제 불빛에 갑자기 어두워져 버려요. 터널 입구에선 더 주의하셔야죠. 이번 제보자는 유치원 버스 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차 이상한데 좀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제보자의 출근길입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지금 잘 가는 듯 했는데 휘청이더니 갑자기 차체가 돌면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바퀴 구르기까지 했는데요. 운전자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트럭으로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 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다른 승용차 운전자분하고 같이 일단 허리 쪽 한번 잡고 그다음에 상체 잡고 일단은 차량에서 빼냈죠. 위험하니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차에서 빠져나온 트럭 운전자는 왜 사고가 났다고 말하던가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타이어가 터졌다. 그분도 느끼시더라고요. 아하, 트럭의 한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조향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건데요. 한순간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 사고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공기압이 적을 경우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는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의 모든 운전자를 위협하는데요. 인명피해도 상당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만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 앞에 거꾸로 오는 차가 보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뭐였죠? 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요. 저 어쩌려고 그래? 이 차가 왜 역주행을 하게 되는지 화면을 한번 돌려볼까요? 제보자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지금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빠져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무슨 IC가 또. 근데 그 길 지나쳐왔나 봐요. 얘는 우회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지나가버리고.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역주행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다음 진출로에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속도를 못 낸다 싶었는데 아인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살짝 부딪힌 것 같죠? 부터 걸어오더라고요. 한번 주춤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각을 안 하고 있었죠.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죠. 또 아마 휴대폰이나 문자를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여자 보행자가.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 표면에 지금 긁힌 자국이 보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숫자로는 또 추가된 거는 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6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차량에서도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모두 운전자들이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주택가라서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다 보니 피해 차량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직접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적이 드문 깊은 밤입니다. 한 남성이 어슬렁어슬렁 골목을 걸어와 차량 주변을 배회하는데요. 차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들 보이시죠? 뭘 하는지. 손에 뭔가를 들고 차량을 지금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던 길을 가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긁고 그냥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건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유력 용의자가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왼쪽은 원래 정상적인 2개였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은 또 타이어가 또 3개였더라고요. 이게. 네? 3개가 보일 듯 말 듯 2개였다가 3개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제보자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자, 앞선 트럭의 오른쪽 바퀴를 주목해 주십시오. 한쪽만 바퀴가 지금 3개인 것 같은데요. 아, 차량에서 빠진 타이어가 옆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타이어는 제멋대로 차로를 가로질러 가더니 지금 중앙분리대와 충돌을 하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짐작하시기에 중앙분리대 너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뭐 연기도 많이 나고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타이어 역시 꽤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반대 차로의 상황이 염려되는데요. 과연 이 타이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시각 반대 차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타이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데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운전자가 많이 놀랐을 텐데 다른 사고는 없었나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하고 이제 펜다 쪽으로 파손 정도, 왜냐면 부품이 튈 정도가 됐으니까 깨져서. 뒷 영상을 봤을 때는 1톤이 받는 것까지는 제가 그 영상 사무실 들어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아이고 저런. 경찰 확인 결과 타이어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르던 트럭과 2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양쪽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정비를 소홀히 했거나 휠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상태로 달릴 경우 타이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빠진다면